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점차 힘을 내면서 막판에 오름세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인 해석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혹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차별화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FOMC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6% 상승, 나스닥과 S&P 500이 0.7%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보면은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애플이 2.5%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인 GM이 3.5% 강세, 그다음에 나이키가 3%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가 3.1%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3.5%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쇼피파이가 3.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광물 업체 등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5.1% 상승,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3.3% 상승했고, 그 다음에 금속 광물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업체인 헤이코가 3.8% 상승했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3.3% 상승했습니다. 항공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모두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9월 출장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 여행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동절 연휴 이후 출장 예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S&P 500이 3,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상승폭을 한 50% 되돌리는 수준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길들이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기준금리가 4.25%까지 나타낼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버코어에서는 연준의 경기 침체 위험으로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 FOMC에서 연준이 11월에는 큰 폭의 금리 인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어가지고 연준이 11월에 소극적 태도 보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스타인 측에서는 인텔과 AMD를 만나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텔하고 AMD의 올해 예상치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과 함께 업종별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75bp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S&P 500, 나스닥 모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한 게 저는 어제 단기적인 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네. 큰 폭의 상승은 안 나타났지만 일단은 FOMC 앞두고는 일단은 그 재료는 어느 정도 희석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는 거의 75bp 인상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OMC 이후에는 그러면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갈까요? 일단 75bp 인상을 하면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FOMC가 이제 모레 열리는잖아요. 네. 내일이죠? 아니, 네, 내일이죠. 참 내일인데.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상승하다가 만약에 뉴스가 나오면은 막상 또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또다시 지지선을 한번 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수준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지선을 한번 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오르기는 했는데 국채 금리 쪽을 보면 굉장히 좀 급등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만큼 큰 건지 좀 어떤 부분들 봐야 될까요? 그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하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지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기준금리 상단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 정고점인 6월 14일 날에 3.48이었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넘는다고 해서 계속적인 랠리가 나온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하더라도 음봉이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3.5를 좀 넘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뭐 3.48로 또 장중 뭐 마감을 했는데 됐죠.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고점이 온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3.5까지 가까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음봉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고점이 어느 정도 신호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오펜하이머 측에서 S&P 500 지수에 대해서 3,500까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현재 지금 S&P가 3,900선 바로 턱 밑인데 저희가 일단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전저점 이탈 안 할 거라고 맞아요.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네. 언제쯤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이쪽에서는?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3,500로 갔다가 거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3,500까지 정도 가면은 다시 랠리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 글로벌 IB들도 계속 전망들을 내면서 시각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뭐 10년, 13년 만에 강력하게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인플레를 잡아놓고 다시 이제 뭐 예전처럼 뭐 물가 안정 체제로 돌이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에버코어 측에서는 연준이 경기 침체 좀 신경 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경기 침체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9월 FMC에서 11월 달에 FMC가 차기 FMC가 있는데 네. 거기 FMC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처럼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에버코어 측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역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번스타인 측에서 좀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경기 침체 때문인가요?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인텔하고 AMD 측 관계자를 고위 임원들을 좀 만났나 봐요. 근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는 한 10% 정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삼성전자 어제 이제 반등 조금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올해 내에는 가격적인 거는 조금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조금 더 빠지더라도 52,300원 올해 내에는 5만 원은 저는 안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고 네. 저도 물론 중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저 가격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내년에는 결국에는 또 5만 원 선을 한번 테스트하고 그 이하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은 올해 내에는 5만 원 밑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10% 이상이 더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또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올해까지 5만 원 선 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항공이나 여행 섹터에 대한 수혜를 또 예상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의견이 있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항공 섹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여행 섹터 같은 경우에 항공 여행 섹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일본의 무비자 자유여행 소식이 겹치면서 항공 여행 섹터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특히 출장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앞으로 팬데믹 이전을 지금 다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는 미국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뭐 어떤 호재의 뉴스는 틀리지만은 뭐 일정 부분 같이 움직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과 여행 섹터 최근에 계속 좀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의 자유여행 소식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최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방어하겠다 이런 멘트를 줬거든요. 미중 갈등 요소들은 괜찮을까요? 너무 이제 뭐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금리랑 경기 침체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중국이 대만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예측 불가능한 그렇죠. 범위잖아요. 네.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 뉴스 이슈들이 나오는 거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요. 저는 역시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 것이고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고 그럼 계속 동결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펀더멘탈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이슈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기준 2355선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2350선이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 가능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이 뭐 1,200, 300억, 1,400억 뭐 이렇게 많이 샀다가 네. 시장이 예상보다 이제 더 빠지니까 그 매수 규모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한 200,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0억 좀 넘게 사면서 마감을 했지요. 네. 그러면 근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 초반에 1,000억 이상의 뭐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소폭 플러스로 맞아요. 순매수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은 장 초반에 7,000계약 넘게까지 매도 규모를 늘렸다가 어제는 결국에는 선물도 아주 소폭 순매도, 뭐 소폭 순매도죠, 어제. 순매수인가요? 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좀 줄이긴 했어요. 장중에 코스피 기준에서 거의 뭐 다 3억 원 줄였다고 매수였고, 보고 있어요. 네. 뭐 한 1,000계약 넘게 매도만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 다시 환매수하면서 외인들은 뭐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뭐 개인들이 너무 급속하게 사는 것도 바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조금 어떻게 물량 조절, 선물 시장에서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와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 매수 같이 어떻게 보면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도 보면 물량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섹터별로도 많이 집중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2차 전지랑 폐배터리 쪽이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와가지고 이쪽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폐배터리 쪽은 어제 뭐 3대장이라고 하는 코스모와 그다음에 세비캠, 성일아이템 모두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는데 뭐 당연히 뭐 조정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못해도 뭐 21선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솔직히 코스모학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 선까지는 한번 또 테스트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폐배터리 쪽에서는 뭐 이번에 하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해 주십니다. 한 가지 더 봤을 때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제 대유행이 좀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물론 진화에 나섰지만 뭐 국내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다지 뭐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이제는 뭐 학회 모멘텀도 끝났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어제 모더나랑 노바백스 미국 시장에서 바이든의 저 발언으로 인해서 네. 뭐 5%, 6% 뭐 큰 폭의 좀 하락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뭐 예로 든다면은 지금 코로나 백신 스카이 코비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올해까지는 독감 백신을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존의 녹십자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팬데믹 이전에는 독감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을 했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슈에 보다는 기존의 제약 바이오 뭐 코로나 모멘텀 빼고 결국에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실적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고 본업에서 어떻게 좀 챙겨갈지 제약바이오주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FOMC 회의를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75bp 인상이 유력해 보이지만 연준이 좀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인다면 시장의 충격이 클 수도 있겠죠. FOMC 이후에도 굉장히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좀 섞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섹터와 종목에 대한 집중도 높이는 방향성으로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급 나왔던 업종들 보시면서 좀 차분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